경제에는 분명 악재가 쏟아졌는데 주식시장은 이상하게도 상승했습니다. 이 기이한 역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뭘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2026년 3월 17일자 기관투자전력 보고서가 바로 그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던진 이 이상한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서요.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경제적 압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은 기술적인 착시 현상이었다는 걸 파헤친 뒤에 진짜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내리는 최종 결론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던 그날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시면요. 유가는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은 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 일자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악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S&P 500하고 나스닥이 둘 다 상승으로 마감해버린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튼튼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시장에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억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수면 아래에서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힘, 보고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고서가 딱 짚어내는 세 가지 위험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 중력, 바로 유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를 뚫고 올라갔어요. 이건 경제 전체의 비용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공급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고용시장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주간 신규 일자리가 평균 15,000개가 넘다가 갑자기 9,000개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높은데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꺼져가고 있다는 아주 안 좋은 신호죠. 네, 바로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되는 이 조합, 이게 바로 경제에 아주 큰 적신호를 보내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중력에 이끌려서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은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대체 이 상승은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의 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 상승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현상, 바로 숏 커버링이 만들어낸 기술적인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착시 현상을 더 크게 증폭시킨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요즘엔 전체 옵션 거래량의 거의 60%가 만기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이른바 제로데이 옵션에서 터져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주 작은 움직임도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로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착시 현상의 원인도 알았으니 진짜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전문 펀드 매니저들의 돈은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 상승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보면요, 방향이 아주 명확해요. AI 거품이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가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힘 있는 대형 금융주나 항공, 에너지 같은 섹터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방어적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주식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금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달러 같은 전통적인 또 현대적인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시장의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말 그대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정학적 긴장이 좀 완화되는 시나리오, 이 경우엔 숏커버링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쪽 길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못을 받고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엔 고평가 기술주부터 무너지면서
시장 전체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연준의 입과 지정학적 상황에 달려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말고도 보고서는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아주 큰 위험, 블랙스완 하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1조 7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 속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깜깜이 시장, 사모신용 시장입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전 세계적인 자산 투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자, 그럼 이 모든 증거와 시나리오를 종합했을 때 이 보고서를 쓴 분석가의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종 등급은 신중한 중립에서 비관적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지금 아주 살얼음판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다는 결론인 거죠. 그럼 이 위태로운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보고서는 단 하나를 꼽습니다. 바로 내일 발표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 이른바 점도표입니다. 여기서 단 3명의 위원만 매파적으로 돌아서도 시장에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그냥 신기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문장이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를 정말 잘 요약해 줍니다. 알고리즘은 매일 춤을 출지 몰라도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중력, 즉 경제 펀더멘털이다. 단기적인 파생상품 시장에 만들어내는 노이즈에 속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밑에 깔린 진짜 경제 현실이 승리할 테니까요.